일본이 스가 총리를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지부진하던 일본 증시가 스가 사임 소식이 밝혀진 직후 급등세를 이어나가며 스가에 1차 충격을 준 데 이어서 최근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스가 총리는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일본 유권자 절반 이상은 차기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11일에서 12일 전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8%가 다음 총리는 아베나 스가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차기 총리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은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인 5명을 선택지로 주고 누가 총재에 어울리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33%가 고노를 지목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이 정도 결과는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가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퇴진한다고 밝히자마자 자민당의 지지율이 작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자신이 총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자마자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스가 총리는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곧 스가 총리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 만한 폭탄 발표를 하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스가 총리는 자신을 버린 일본에 대한 퇴임 전 마지막 복수를 결심한 것이죠. O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육상 자위대가 28년 만에 전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간의 억지 주장과는 달리 독도는 자위대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엄연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지금까지 공개한 홍보 영상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육상 자위대에서 보시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 표시해왔습니다. 일본이 약 6,800개의 섬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하고서 도서 방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때 화면에 등장하는 지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발간하는 방위 백서에서도 작년까지 15년 연속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이런 인식을 전제로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일본 구구 세력으로부터 표심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을 자극해왔고, 독도는 완벽한 수단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개판으로 무너져 내려 일본 국민들이 정부를 원망할 때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이 일본 땅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몇 번만 하면 일본 구구 세력들은 일본 정부의 형편없는 정책 때문에 현재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해져 있는지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저 모든 분노를 한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가 총리가 일본 육상 자위대, 특히 이번에는 28년 만에 전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에서 독도를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상 독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독도의 자위대 방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반영한 것인데요. 스가 총리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차기 총리 후보들과 일본 고구 세력의 사임 전 마지막 복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고 스가 버리기 움직임에 관측됐다고 전했고, 일본 주간지는 아베와 아소가 극비리에 만나 스가 내려놓기 작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는 아베 전 총리 때문에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건강 악화를 핑계로 사퇴하고 스가 총리를 꼭두각시로 세워놓는 바람에 스가 총리는 일본 올림픽 개최 후 매번 총리 사퇴라는 불명예스러운 징크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최근 스가 총리가 독도 포기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스가 총리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조차 하나둘 완전히 매장돼 버리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측근은 스가와라 이슈 전 경제산업상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스가와라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가 검찰 심사회가 제동을 걸자 결정을 번복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집권 세력의 반복된 금품 비리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스가와라는 2018에서 2019년 사이에 도쿄 구선거구의 유권자 26명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명목으로 합계 53만엔을 주고 경조사에 27만엔 상당의 꽃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약식 기소된 혐의를 인정했으며 도쿄 간이재판소가 약식 명령을 확정하면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가와라는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시절부터 그를 추종하는 무파벌 의원 모임인 레이와 모임을 주도한 스가의 최측근입니다. 스가와의 친분을 발판으로 삼아 2019년 9월 경제산업상으로 임명됐으며 그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주간지에서 보도되면서 2달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스가 총리의 아들도 큰일 났습니다. 방송 관련 업체에 다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아들이 방송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총무성 간부들을 여러 차례 접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파문이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주장과는 달리 식사 자리에서 위성방송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당초 알려진 4명이 아니라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HK는 22일 총무성은 아키모토 요시노리 전 정보유통국장과 이모토 히로노부 관방심의관 등 간부 4명과 위성방송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 등의 회식에 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간부들이 공무원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업체 도호쿠신샤 직원인 스가 총리의 장남 스가 세이고 등은 총무성 공무원들에게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키모토 전 국장 등 4명은 2016년 이후 스가 세이고로부터 최소 12회 접대를 받고 헤어질 때 택시 요금과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접대와 선물을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위반입니다. NHK는 당초 밝혀진 4명 외에 추가로 7명의 총무성 직원들이 같은 형태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총무성은 이들의 명단도 모두 공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스가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버린 듯 보이는데요. 이번 스가 총리의 사실상 독도 포기 폭탄 발표로 더 이상 앞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로 한국에 시비를 걸 수 없게 돼버리자 일본은 베트남과 손을 잡고 한국에 충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른 베트남, 심지어 한국은 미국의 종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도발했던 베트남에 최근에는 판민진 총리가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등 한국 기업들에게 백신을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생태집을 잡으며 한국인이 저녁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밖에서 해결하도록 무려 9시간 동안 정차된 차량 안에 가둬놓았던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GDP의 3분의 1 이상, 거의 베트남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트남 내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상호 약속 아래 특별 입국한 한국 기업인들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고 있는 베트남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궁금증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일본이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 군함의 베트남 기항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양국이 어제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일본과 베트남이 이번 협정에 근거해 방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베트남 기항을 비롯한 가시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신을 주고 투자금을 준다는 일본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